차만 보면 멀미하고 싶어요. 하여튼 K8도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거운 디자인. 더군다나 저 K8 디자인 하신 분이 지금 중국의 장성차 스타일 총괄 디자인으로 가 계시죠, 아마? 장성이 아니고 동펑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큰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반응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뜨거운 것 같아요. 와, 기아가 이름을 K8로 바꾸더니 이제 그랜저랑 한번 해볼 만하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가격 포지셔닝은 그랜저랑 거의 엇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뜨거운 전륜구동 기아의 플래그십인데 사이드 프로포션이랑 이쪽이 정측면이 굉장히 멋있네, 이 차가. 근데 진짜 이런 느낌 나오면 약간 제네시스 느낌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뒤에가. 저는 K8 보고 이게 공개되자마자 그 제 후배 디자이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이거 자기가 굉장히 많이 손을 댄 차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봐서 난 보고 와, 나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 중에서는 거의 제네시스 포함해서도 난 이거 디자인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프로포션도 좋은 것 같고, 물론 일단 사진만 봤지만 앞에 그릴 호랑이, 난 목청 같은데 자꾸 코라 그러는데 하여튼 목젖 그런 거를 계승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걸 한번 만약에 한번 찾는 것도 힘든데 한번 찾았으면 그걸 잘 진화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거 하나 만들었다가 또 확 다른 걸로 바꿨다 또 갔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잘 그런 부분도 했고, 스탠스라 그러죠. 앞바퀴 뒷바퀴 위에 차가 딱 서 있는 그걸 이제 스탠스라 그러는데, 전체적인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늘씬하고 그렇지만 또 힘도 있고 캐릭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괜찮아요, 느낌이. 그리고 버디 섹션에 우리가 본이라 그러죠. 뼈가 이 살 위에 감춰져 있지만 살 안에, 그래서 뼈가 있는 부분이 어딘지는 보이거든요, 사실. 여기도 뼈가 지나가는 것 같다, 여기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어떤 강한 뭐가 받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앞에 프런트에 다이아몬드 그릴, 또 옆에 다이아몬드 또 여기 들어간 거, 이거는 제가 직접 보면은 더 잘 알겠는데, 그냥 이렇게 봐서는 좀 많이 들어갔네. 또 여기 그릴에도 이 밑에는 또 크롬이 들어간 것 같죠? 크롬인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적으로는 대표님 말씀하실 때도 저는 자꾸 상품 컨셉을 보면 저게 전장이 5150이거든요. 그 전 모델보다 155mm가 길어졌어. 그게 얼마나 긴 거냐 하면 그랜저보다도 160mm가 길고요. G80보다도 155mm가 길고, 심지어 이 윈 모델인 지금 K9보다도 30mm가 길어요, 전륜 구동차가. 근데 폭은 K9이 1915인데 이건 1875야. 폭은 또 확 좁아. 높이는 더 낮고. 무슨 말이냐 하면 길어지면은 폭도 넓어져야 이게 밸런스가 생기는데, 폭은 덜 넓히고 길이만 쭉 늘려놔갖고 그래서 은갈치 보는 것처럼, 소세지도 은갈치 쭉 늘어난 것처럼 여러 가지 메뉴 다 나오네. 예, 배고파서 그래요. 근데 그 은갈치 길면 무슨 점이 발생하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K7 타보고도 좀 느꼈던 건데, 뒤에 앉으면 전륜구동이 왜 무게가 앞에 60, 뒤에가 40이면 전 뒤가 피쉬테일 같이 좀 떨리는 게 있잖아요, 가벼워서. 이거는 그걸 어떻게 잡았을까? 더 길어졌는데 폭은 정말 넓어지지 않고 뒤에 앉아가면 느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딱 보기에도 앞쪽이 두툼하잖아. 그리고 휠 베이스를 보면은요, 2895라고 그래서 전 모델보다 40mm가 길어지긴 했는데 K9이 휠 베이스가 3105거든요. 그러니까 전장 대비 휠 베이스의 비율로 보면 K9이 60%고 G80도 60%야. 근데 이거는 56%밖에 안 돼요. 즉 무슨 소리냐 하면, 요 길이보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오버행을 많이. 그러니까 프론트 오버행, 리어 오버행, 특히 보면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길죠? 두껍죠? 그러면 뭔가 느낌에도 앞쪽에 좀 무게가 많이 쏠린 것 같은
그럼 이게 과연 균형이 잡힌 차인가 아니면 무리하게 크기만 키우다 보니까 주행해 볼 때 밸런스가 깨지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아직 시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우려가 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봐. 왜냐하면 너무 길고 길이에 비해서 폭이나 휠 베이스가 짧아. 차만 보면 멀미하고 싶어요. 그런 점에선 뒤에는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의 쿠페형 그런 고급, 요즘 그런 게 딱 고급스럽다고 하니까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 그대로 가져간 것 같은데 어쨌든 프론트랑 리어 오버행을 길게 늘린 건 맞는 것 같아요. 휠 베이스가 저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네. 그러니까 저게 2009년도에 처음 나왔죠. 피터 시라이가 와갖고 디자인 기아라는 걸 해갖고 사실 첫 번째 주자로 나오고 6개월 뒤에 K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기아의 심볼 같은 차인데 이제 3세대가 나왔잖아요. 근데 처음 나올 때만 해도 2009년도면은 그랜저 그 TG가 있을 때야 이상한 모양의 그 소나타 크기밖에 안 되는 그래서 임원용 첫 차로서 저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크고 묵직해 보이고 근데 그랜저가 워낙 작고 볼품없어 보여가지고 이름만 그랜저지. 그래서 임원용 차로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역시 그랜저에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그랜저를 능가하지는 못했었죠. 왜냐하면 그랜저는 일반 사람 수요가 있었거든. 그때 삼성그룹에서 상모된 사람들 차 고르려고 했을 때 70~80%가 이거 골랐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3세대까지 와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넘어가는 시대가 돼가지고 일본도 92년도에 3만 불 넘어가면서 아시다시피 2000cc보다는 2500cc, 즉 도요타면 카롤라보다는 마크2 같은 D 플러스 세그먼트가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임원용 차도 물론 팔리겠지만 그랜저가 연 13만 대, 14만 대가 국내에서 나갔다는 것은 임원용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패밀리 세단으로서 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소나타가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저것도 이제는 임원용도 임원용이지만 패밀리 세단, 고급 거의 도요타 아발론 수준의 그 시장을 잡아가려고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차가 커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륜구동으로서의 피시테일 내지는 운전할 때 너무 큰 불편하고 주차할 때 불편하고 좀 그런 건 있죠. 그러나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디자인은 잘 나왔는데 임팩트 있게 차가 디자인만으로 파는 건 아니죠. K8 그 전에 K7의 마켓 포지셔닝을 보면 항상 그랜저가 먼저 아니에요. 걔는 늘 2인자야. 그래서 지금 K8 나온 것도 보게 되면 뭔가 그 마켓 포지셔닝, 프라이싱, 사양 등에서 그랜저보다 꼭 한두 개가 빠져. 항상 K8과 그 전에 K7이죠. 그랜저는 1, 2년 시차를 두고 나오는데 현대가 하는 걸 보게 되면 새로 시작하는 거. 신기술, 신사양은 K7에 꼭 먼저 집어넣어. K8에. 그래서 마켓 테스트를 해보고 품질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랜저에 넣어. 그게 2인자로서의 어떤 서론 비슷한 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2인자로서 뭔가 새로운 걸 치고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이제 지금 오릴 드라이브가 나왔지만 이게 3.5 제일 고급형 4,500~4천만 원대 거의 중반 돼야지 지금 오릴 드라이브를 넣게 돼서 그냥 이미지적으로 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요새 많아요. 눈이 많이 오고 쟤네 막 사고 나고 뭐 이래갖고 사륜구동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랜저는 그전부터 이 헤리티지가 있어가지고 CEO의 차였잖아요. 그런데 얘는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 헤리티지가 없잖아. 그래서 요새는 그랜저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나 여성들이 좀 선호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뭔가 무거운 헤리티지에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카덴자가 북미 시장에서 철수했잖아요. 이제 K9도 철수했는데. 그리고 뭐 그랜저도 들어간다고 했다 결국은 안 들어가는 거로 결국은 국내하고 중동 시장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그럼 그래봐야 팔아봐야 5, 6만 대인데 5, 6만 대를 팔기 위해서는 또 K9 라인업에서 보면 현대차는 그랜저가 플래그십이에요. 기아는 K9이 플래그십이야. 그러면 항상 마케팅하고 광고하고 홍보할 때 항상 플래그십을 강조하고 플래그십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띄우게 되어 있는데 기아는 K9을 띄울 수밖에 없어요. 현대는 그랜저를 띄울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저 K8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야. 위치가. 항상 그랜저에 밀려갖고 2인자였는데 기아 라인업에서도
또 K9에 밀려갖고 2인자가 되는. 그 무슨 소리냐 하면 2인자면 어때? 관계가 있는 것이 항상 마케팅 하게 되면 투자하게 되면 돈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주어지는데 결국엔 경영진은 플래그십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K7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디자인 잘 나오게 처음에 반짝했다가 금방 사그러지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아까 말했던 K9이 후속 모델을 개발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플래그십이 될 거다. 이유가 플랫폼 공유 다 좋은데 팔 시장이 없잖아요. 기아 이름으로 팔 시장이 없어요. 저거 국내밖에 못 파는. 네, K9. 내가 생각하는 나도 비슷해 그래서 그런 저는 생각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도 그렇고 얘가 플래그십이 되고 K9은 이제 마이너 체인지가 그냥 뭐 약간 뭐 앞모습 조금 바꾼 게 나온다는데 러시아 조금 팔고 뭐 중국은 아예 안 팔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얘가 대체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뭐 제가 기아 내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으나 제가 짐작컨대 제너시스의 G90 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언더바디를 활용해서 G80도 나오고 K9도 나오는 건데 하나의 베리에이션으로서 국내에서 잘 팔아서 한 3만 대? 한 4만 대까지만 팔아줘도 코스트 분담이 확실히 되거든요. 기아 입장에서는 결코 놓고 싶지 않을 거야. 후륜 없이 그냥 기아는 여기에 오릴 드라이브를 넣어서 플래그십으로 간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내가 보기에는 것 절대 같아요. 이렇게 못 가요. 왜? 기아 경영진도 후륜 구동을 타고 싶거든. 경영진이 절대 안 놓을 거야. 절대 안 놓아. 네, 그리고 K9을. 다른 조금 더 큰 모하비나 등등을 가지고 더 큰 SUV 지금 국내에 지금 막 오늘도 링컨 내비게이터가 나온 것처럼 정말 풀사이즈 SUV 쪽을 개발하는 현대가 이제 뭐 이미 산타크루즈가 뭐 픽업 트럭 조그맣게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전망 속에서 얘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오릴 드라이브로 뒷좌석도 오릴 드라이브 정도면 너 뒷좌석도 괜찮아 해서 한다는 약간 그런 컨셉도 갖고 간다. 기아가 네. 현대가 기아 처음 인수한 다음에 그때 기아에서 나온 차 중에 제일 그 위가 오피루스 소나타 언더바디를 만든. 근데 기아로 넘어온 현대 임원들이 엄청나게 불평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장도 부사장도 전부 오피루스 타고 다니는데 회의 가면 현대 측은 다 에쿠스 타고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뭔가 큰 차가 있어야 되겠다. 아, 뭐 그것 때문에 차를 그거 굉장히 커요. 차를 개발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해서는 안 될 얘기.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라니까.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이제 뭐 정의선 회장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해마로를 어쨌거나 K9을 놓을 수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밑에 바닥 쪽에 크롬으로 된 것 같은데요. 크롬으로 이렇게 쭉 캐릭터가 올라와서 뒤에 범퍼 있는 데까지 쭉 연결되는 거. 네, 그게 EV6보다는 이게 훨씬 더 조화로운 것 같긴 해요. 물론 차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길면은 훨씬 더 라인을 엘리건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쭉 연결한 거. 그게 이제 테일 램프하고 연결한 거. 전체적으로 조화라든지 이 차 급의 K8 K7에서 8이 되면서 길이도 길어지고 그 늘릴 필요가 뭐가 있었는지 디자인을 위해서 늘렸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이런 느낌이 사진으로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이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전 모델에 비해서 요 그릴하고 요 바디 파트하고 그 전에 크롬으로 뭔가 경계가 있었는데 이게 싹 없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원피스에 실물을 안 봐갖고 만약 이게 원피스라고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 파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그럼 금형을 굉장히 크게 찍었을 거고. 아니 금형이야 어차피 크게는 근데 되잖아요. 이런 모양을 낸다는 게 진짜 금형 기술이 무지하게 좋아진 거야. 철판도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낸다는 것은 뭐 사진만 있어서 이게 잘 그죠? 그러니까 실물을 보여주고 얘기하라고 그래야지. 아니 뭐 사진만 보고도 승차감도 벌써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 뭐 벌써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 지금 하여튼 이 디자인은 굉장히 저는 사진만으로 보고 봤었을 때는 와 멋진데? 근데 프론트 오백이 너무 큰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뒤를 패스트백으로 그 형상을 깎다 보니까 뭔가 앞쪽에 꽉 몰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앞으로 대시한 느낌은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무거워 보인다고. 이렇게 좀 앞에가 힘있게 나가려고 하고 뒤는 사실 뒤를 여기를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가 좀 내려가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이걸 보면 여기가 되게 날씬하고 잘룩하게 된 것 같거든요.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제구아
뭐죠? XJ인가요? 네, 그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근데 이 앞에가 좀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고 뒤에가 가면서 날씬하게 그런 좀 굉장히 슬릭하고 저는 오히려 그건 괜찮다고 봐요. 앞에 뒤에가 둘 다 똑같은 랭귀지로 헤비하게 보이면 조금 차가 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전륜구동의 구조상 특징을 충분히 활용해서 디자인적으로 전륜구동이 낼 수 있는 맥시멈을 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렇게 보면 볼보가 한계가 명확한 회사잖아요. 기술 뭐 양산돼서 계속 아주 어정쩡한 럭셔리로 가기엔 애매모호하면서 전륜구동밖에 없는데 뭔가 플래그십을 만들려고 하니까 S80이 아마 얘보다 더 길 거예요. 리무진 버전이니까. 거기다가 결국은 올릴 드라이브로 커버를 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도 올릴 드라이브를 지금 3.5에 제일 비싼 거에만 과연 저도 진짜 그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4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K9 빼고 K8을 가지고 이렇게 늘리고 엔진 넣고 올휠 드라이브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갈 것 같아. 그래야지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쪽하고 컨플릭트가 안 생기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충돌이 안 생기죠. 볼보가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올해 현대기아는 독점이 너무 심해져서 이미 90%를 넘었다 왔다 갔다 해서 대수를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점유율을 늘리고 싶어 하지 않고 대신 비싼 비싼 차를 걸? 네. 그러려면 수입차 시장을 가져와야 되는 게 제네시스가 그 역할을 해주고 그런 점에서 K8도 약간의 그런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네시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볼보가 이제 디자인이 너무 좋고 심플하고 다 좋았는데 이게 계속 안 바뀌니까 그리고 독일 소세지잖아요. 완전히 다 똑같은 게 안에도 똑같은 게 크기만 다르니까 스웨덴 소세지. 제네시스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입장에 벤츠는 여전히 견고하고 BMW, 볼보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그건 일본의 여러 가지 영향도 있었지만 올해 볼보가 쉽지 않을 거다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 퀼트 모양은 저거 되게 좋아해. 이 저거 촌스러운데. 저 현대도 많이 쓰잖아요. 아니 저거 촌스러운데. 저거 때 타고요. 조금 있으면. 저렇게 했다고 때가 더 많이 타진 않겠죠. 아니 이게요. 이게 볼록 튀어나와서 이게 눌리잖아요. 눌리면서 여기 한쪽에 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요. 근데 K8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평 비슷하게 보면 이게 과연 미래가 있는 세그먼트인가.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저 D 플러스 세그먼트가 죽어가는 세그먼트 아니에요. SUV 뺏기고 미니밴에 뺏기고 임팔라도 안 한다 그러지 뭐 그런 거 보면 일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 90년대에는 뭐 마크 2, 글로리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팔렸었는데 요새는 안 팔리거든요. 차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저것도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3만 불 시대가 3만 5천 되고 4만 가까워지면 일본의 뒤를 따라간다 그러면은 이젠 다시 SUV 타고 뭐 미니밴 타고 캠핑카 타고 승용차는 좀 실용적으로 작은 거 타고 다니고 양극화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세그먼트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K9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전륜구동 저 크게 만드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전륜인지 후륜인지 타보면 금방 알지. 아, 다음에 뒤에 앉아간 사람도 금방 알아요. 그렇죠. 뒤에 앉는 건 알지만 오너 드라이브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기아도 플래그십으로서 큰 차가 필요하면 후륜 구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륜을 넣어서. 아 이제 전기차로 곧 다들 간대는데 무슨 또 아직까지 후륜 전륜 10년 후에는 20년 뒤에 걸리니까 그거는 20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저 5월 달에 시승해보고 스탈란티스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